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리스크적인 측면 부각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어떻게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지정학적 우려로 인한 악재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달러 환율이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나무의 실질적인 피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떠한 긍정적인 전망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대나무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지켜보시면 대나무 같은 경우에 금일 좀 중요하게 지지해주던 이 지지 라인을 조금 이탈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금일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주요 증시가 일부 폭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대한항공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유가 같은 경우 이제 항공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한다는 것은 대량원의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유가, 그 중에서 WTI, 브렌트유 이렇게 있는데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증유를 해서 항공유를 만들기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가가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확전이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 시 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유가에 제한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란이 한국 시간 14일 6시경에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진실의 약속 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이란이 대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좀 더 중동 지역 긴장이 엄청나게 유지되면서 확산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직접 포격을 가한 것이 처음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컨테이너선 화물 납포를 하면서 확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국제유가 위협이 좀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이 좀 보복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14일에 내각회의를 열어서 보복 공격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란의 공격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날에 미국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정상 간에 좀 통화를 하면서 보복 공격 안건을 철회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좀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유가 위협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22년에 2월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됐을 때 WTI 같은 경우에는 12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작년 10월에 이렇게 하마스의 침공 시점 직후에는 WTI가 소폭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른 영향을 끼친 이유는 바로 실질적인 공급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인 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 시장에서 수급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러시아와
이 이란을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생산량 같은 경우에 이제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 드리면 생산량이랑 수출량이 적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비의 충격은 그나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또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에 전황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공급 차질 물량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럼에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환율적인 측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환율에 좀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바로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은 항공기 그리고 기자재를 리스 또는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 부채를 지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손익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늘 또 기사가 나왔죠. 대한항공이 이렇게 순 외화부채가 27억 달러이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270억의 손실을 봐서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좀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환율이 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계속해서 지정학적 고조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이제 3월 CPI가 나왔죠. 3월 CPI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금리 인하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감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내용들 계속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저희가 대한항공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일단 여객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하계 시즌 이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항공편이 코로나19 98% 수준으로 회복을 하면서 여객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합병도 미국만 남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가 캐리어의 도약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로 투자를 했죠. 18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A350 에어버스 350 33대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 A350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동체의 50% 이상이 바로 탄소 복합 소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동급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 같은 경우도 25%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항공기를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합병을 하면서 승인을 받은 유럽이라던가 일본 때문에 이제 노선이나 이런 걸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공기 도입으로 인해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되는 것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엔진 정비 역량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약 6천억 원대를 투자를 해서 추가공 20개를 합한 규모의 대한항공 신엔진 정비 공장도 구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그럼에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으니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좀 지켜보게 된다고 한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 지지존을 라인을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차트를 크게 보시면 앞서서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현재 이탈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전망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대 돌파 이후에 앞서서 지지저항 받은 구간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요. 그 후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과 그리고 앞서 저항을 받던 구간대에서 좀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대한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